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너 전공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사실 전공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아주 명확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전공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 아니? 라고 물어봐도 사실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대학의 전공을 어떤 식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이런저런 진로 적성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테스트도 보고 이런저런 부분 봤는데, 사실 그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실 이 진로 적성 검사 테스트가 대부분 이제 좀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해 주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 성향을 분석해 주는 것도 사실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뭐랄까 미지의 직업이라든가 미지의 전공에 대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별도로 진로 적성 검사 테스트를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는 그 쿠더 내비게이터라는 테스트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테스트 결과로 받아왔던 진취형, 분석형, 사교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학생한테 추천되어지는 직업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직업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그 직업이 미국 내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고, 또 그 직업에 대한 연평균 샐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제공이 돼요. 자, 직업이 보여졌으면 이제 좀 전공 선택이 쉬워집니다. 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우리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고교 학점제라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과목을 좀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진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좋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이런 부분이 조금 빨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라면, 우리나라를 치면 중학교 3학년이지만 미국의 그레이드 9부터 12까지 학생들이 영어, 수학, 과학에 있어서 어떤 과목들을 수강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매트릭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 학점제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고교에서의 이제 그런 과목들을 좀 선정해 나가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전공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 전공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학교들마다 그 전공에 대한 풀이가 좀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경제학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경영학이라 할지라도 이 경영학에 대해서 학교들마다 커리큘럼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른바 학문의 결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이 나랑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전공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전공의 디그리 리ኳ어먼트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꼭 수강해야 되는 과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전공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추상적으로 보이던 그런 전공 수업의 세계가, 그 전공 디그리 리ኳ어먼트를 체크해 보시면은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나의 학업이 흘러겠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디그리 리ኳ어먼트를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나랑 잘 맞을지 또 안 맞을지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공과 관련돼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들이 대부분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가겠다, 특목이라든가 혹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짜맞춰진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일종의 학습 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름 흥미를 가지고 그 전공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꽤나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학점과 계속 연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의 예라고 얘기한다면은 대학에 가서 이 전공이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공이 잘 안 맞으면 그래도 좀 열심히 좀 해야 될 텐데 전공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학교 출석을 안 한다던가 혹은 뭐 시험 준비를 잘 안 한다던가 이런 이유로 해서 성적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학교에 다른 학과를 가볼 거야 라고 편입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이미 대학교에서 성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성적으로 편입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SAT 성적이 1600점 만점에 1560점이라 할지라도 대학교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또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하기가 힘듭니다. 가끔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찾는 학생들 중에 미국의 주요 명문대를 다니다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혹은 NYU 혹은 일리노이 뭐 이런 학교를 다니다가 편입을 하겠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찾아옵니다. 뭐 제가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오는데 이 친구들 중에 대학교 생활에서 사실 본인이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이유로 뭐 F를 받는다던가 혹은 학점이 2.0 아래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이런 친구들 성적이 이런데 인천 글로벌 캠퍼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셔널 랭킹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낮은 대학들이라 충분히 입학이 가능할 거라고들 생각들을 하지만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꼭 대학교 성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전공을 잘 선택을 해서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대학의 전공이 아니다 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적어도 학생으로서 본인의 할 도리는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점 관리는 어느 정도 해둔 다음에 전공을 바꾸던 학교를 바꾸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뭐 간혹 가다가 또 인천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겐트 대학교를 갔는데 겐트 대학교의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고 나면은 똑같이 인천 글로벌 캠퍼스 안에 있는 조지 메이슨이나 유타나 뉴욕주립대 가고 싶다고 해서 편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 겐트 대학교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에 간다라는 건 본인의 학점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선택에 앞서서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난 저게 관심이 있어서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저 전공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 또 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제가 많이 보는 학생들 중에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레고를 잘해서요. 그런 이유로 기계공학을 갑니다. 혹은 패션을 갑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학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전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